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계신 중국 신흥국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다고 해서 중국 증시를 오늘 좀 봤더니 오랜만에 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일단은 올해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사실은 우리나라 모델을 좀 따라해서 했던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인데요. 작년에 이제 5년 차인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났고 올해 이제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하는 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이제 3월 5일에 시작하는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아주 대규모 수요 부양책보다는 산업이나 공급 쪽의 정책들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의 관심도라든지 중국의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 찾기가 국내에서 과거같이 많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지난 5년이었던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뭐 부동산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은 침체로 돌아갔지만 체질 개선이 발생을 했고 또 저가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생산은 잘하는 국가인 건 알지만 우리가 기업을 투자하거나 수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매력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던 게 지난 5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5년 얘기 뒤에서도 중국 주식시장 얘기할 때 좀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5년은 이제 소비나 부동산 관련된 이 후유증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경쟁해야 되는 중국의 제조업이라든지 테크나 AI, 친환경 이런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구조가 시가총액에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도 잘하고 이제 마진율도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입장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될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국이 요즘에 뭐 새로운 산업을 보자면 깜짝깜짝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딥시크 AI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최근에 로봇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신사업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 7, 8년 동안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나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립이라든지 산업 고도화에 대해서 뭐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정부 주도로 굉장히 이제 밀어붙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전 AI 모델 쪽이나 혹은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쪽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로봇이나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작년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산업들이 대체로는 저희와 경쟁하는 제약바이오, 방산, 또 전기 장비, 또 중국이 좀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배터리 같은 산업들, 또 중국의 이런 전반적인 중간재 자본재 쪽의 경쟁력이 좀 올라오면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조금 정부가 정밀하게 육성하는 산업을 좀 거르고 또 기존에 고도화시켰던 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또 수확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신흥 제조업이라든지 조금 하드웨어나 제조업이 좀 가까운 것들을 계속 산업 쪽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과 관련해서 뭐 르네상스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하다 보면은 중국 증시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내수가 워낙 컸었고 또 먹고 쓰고 또 대출해주는 은행 뭐 이런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과거에 중국을 투자하는 게 좀 첨단이나 어떤 제조기업에 좀 걸맞진 않았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부동산이나 소비주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리고 최근 5년 동안 체질 개선 효과로 일부 제조업들이 빠르게 이제 이익 비중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시가총액 구조를 저희와 조금 비슷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내수 국가 위주로 좀 봤다면 이제는 생산 쪽이나 첨단 제조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신흥 제조업 8대 산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방산, 제약바이오, 전기장비 이런 중간재 이런 쪽에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산업들의 이익 비중이 전체 비중이 이제 5년 전에 35%대에서 지금 45%대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중국이 앞으로 다음 단계 이제 투자라든지 캐펙 사이클 같은 걸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구조가 좀 바뀐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중국 투자의 어떤 컨셉을 잡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3월 전인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3월 양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양회는 이번에도 3월 5일에 열리게 되고요. 사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그나마
이제 내수라든지 소비 부양책 기대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2024년 9월부터 두 가지를 좀 바꿨습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재정을 좀 강력하게 쓰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1년 반이 됐고, 또 하나는 자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을 지향하면서 주식시장 부양을 계속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지했던 전반적인 확장형 재정이나 통화정책, 또 자산 가격 안정책은 유지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전문이 공개될 예정인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전반적인 산업 계획이나 투자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국가급 기간 산업으로 이제 격상시키게 될 항공 우주라든지, 또 중국의 피지컬 AR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들,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좀 관심이 있는 화학이나 철강, 또 태양광 같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어떤 억제 정책 관련해서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라고 얘기하는 뭐 반내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혹은 또 큰 그림에서 공급 쪽에 대한 정책 혹은 장기적인 산업 방향성 청사진 이런 것들을 3월 5일 전인대에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서학개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외 투자자 여러분들을 대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내신 리포트 보자면 2027년을 준비를 한다면은 중국 투자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국 투자를 지지하는 10대 차트도 또 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저희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미국이 대세고 90%가 넘는 비중을 국내에서도 미국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뭐 당연한 방향성인 것 같고 중국과 미국 투자는 이미 체급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뭐 경량급과 이제 어떻게 보면 헤비급하고 차이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국내 중국 투자 비중 자체가 10년 전에 이제 거의 40%대에서 현재 한 3%대 미만까지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 얘기를 좀 드리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저희랑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비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선방이나 수출의 경쟁력, 제조업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국내 투자자가 중국을 투자해야 되는 근거 자체는 어떤 중국의 기업들의 미래에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의 향후 리스크에 대한 해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 제외했을 때 너무나 위협받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새로운 IPO나 캐펙스를 정밀하게 가져가면서 앞으로 투자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2026년과 27년의 경우는 중국이 5년 만에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고 또 앞으로 아까 시가총액 구조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이나 실적들이 좀 확인될 제조업이나 테크, AI 친환경 이런 산업들이 워낙 사이클이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무조건 비중이 낮으니까 중국 주식 하셔야 된다면은 조금 리스크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만에 물가가 또 오르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플레이션 구간으로 가는 과정이 4, 5년 전에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를 처음 이제 국내외로 할 때 비슷한 상황이 중국은 뒤늦게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주식이 굉장히 낮고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주식 투자 자체를 이제 작년부터 겨우 이제 시작한 단계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외 주식에서의 일부 포지션을 과도하게 낮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자. 그리고 27년까지 중국은 제조업이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좀 올라오고 낮았던 마진율이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지금처럼 관심이 없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5년 만에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향후 6개월간 중국 PPI 상승률이 5년 내 가장 강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셨던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거의 4년 동안 다른 유니버스에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디플레이션 구간이 지속이 됐었고요. 뭐 공급 과잉 문제도 있었고 체질 개선을 통한 부동산 침체나 이런 쪽이 이슈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중국 정부가 재정이나 주식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이제 많이 얼어 있다가 이제 해빙이 시작이 됐고요. 이 돈이 도는 과정에서 드디어 중국의 물가가 이제 상대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중국 내에 지난 5년 대비해서 이제 빠르게 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중국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올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측면이 좀 있고요. 내일 나오게 될
중국 물가 포함해서 향후 6개월 동안 중국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전년비로 빠르게 좀 오를 것 같고, 특히 전년비 상승세가 2분기 중에는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돼서 마이너스 구간을 탈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좀 오르는 구간에는 국내 뭐 시클리컬 같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중국 관련 내수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의미가 또 되고, 또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실적 장세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초과 유동성 네. 장세에서 실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물가 상승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PPI 측면에서 보자면 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 글로벌 설비 투자 사이클이 좋다라고 함께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내에서의 이제 믿음은 뭐냐면, 중국도 이제 캐펙 사이클이 4년 동안 줄인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공급 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공급 강이었던 산업은 누르고, 또 기존에 이제 어떤 띄우려고 하는 육성 산업들은 IPO 시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시키고 캐펙스를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으로 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 가격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오를 걸로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심 많으신 뭐 리튬이라든지, 또 최근에 중국도 한 1개월 동안 화학이 주도주가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눌렸던 가격들의 상승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까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혹은 AI 관련된 이제 후행에서 나오는 뭐 전력이나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내년까지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관련돼서 쉬고 있었던 중국의 이런 시클리컬이나 민감주들이 공급 축소나 이런 캐펙 사이클을 통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긴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광객이 한 25만 명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들도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섹터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어제 이제 주중 한국 대사인 이제 노대현 대사님이 이제 올해 이제 방한하는 중국 유커가 네. 6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19 네. 전후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 얘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일단 일본 쪽에서 축소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중산층이 지난 4년 동안 10억짜리 집이 거의 6억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소비를 계속 줄였고 침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줄이는 어떤 요인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 소비 여력들이 좀 충분한 상태에서 이제 여행의 대체지로서 또 서울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인바운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ASP 관점에서 뭐가 단가가 세거나 굉장히 지출 자체의 어떤 강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구매력이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 큐가 굉장히 좋아지는, 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쪽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국내 인바운드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숫자적으로 계속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을 지금 누르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도 미국이 독점하고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네, 현상이 맞습니다. 나와지고 네.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의 AI 기업들과 미국의 AI 기업들의 격차가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딥시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렇게 작년처럼 반향을 못 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이제 어떤 고사양 칩에 대한 규제나 그런 여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모호합니다만, 중국 정부 입장이 자기네들의 칩을 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용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제재 때문인지 중국 정부의 방향 때문인지는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장기적인 방향은 이제 중국은 AI 관련해서 좀 마라톤으로 보는 측면이 좀 있고, 모델을 보편화시키고 대중화시켜서 중저가로 좀 가는 전략으로 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를 고르는 관점에서 정말 상위에 독점에 있는 기업들을 고르는 미국 투자와 좀 다르게, 네. 중국은 전력이라든지 AI 모델 관련해서 생태계를 가진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다른 분야에서 좀 보시면서 좀 응용단에서 좀 보시는 게 앞으로 이제 중국의 AI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처럼 이제 관심이 낮을 때 중국의 테크 지수인 뭐 과창판 지수나 창업판 지수, 또 항생테크 지수를 고르게 좀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좀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투자하는 전략을 계속 권고를 드리고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뭐 미국의 과도한 비중을 좀 감안을 해서 일부 CSI 300 같은 우량주 지수들도 꾸준히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좀 권고를 드리고, 올해 중국의 항공 우주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IPO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반도체 밸류체인들도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국 신흥국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